오늘 주제는요, 상대방을 영원히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매력.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이죠? 그냥 단순히 호감만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 상대방이 나를 영원히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매력.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프라이즈 이론 3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중에서 매력이라고 딱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생각을 떠올리시는 게 자기의 매력은 외모나 경제력, 직업 이런 데서 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외모라는 매력이나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매력에 비례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옛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보기도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런 말이 있듯이 즉 외모나 이제 경제력이 좋으면 확실히 누군가의 호감을 사는 데 굉장히 유리하고 더 사회적으로 좋은 대접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모가 좋은 스타일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 즉 와인 파티라든가 소셜 클럽, 소셜 파티, 클럽 이런 곳에서 선택받기 유리한 것은 사실이고요.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보면 헌팅을 당할 확률도 높아질 수 있죠. 물론 여러분의 외모만 보고 이성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도 기분이 좋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기에는 장기 연애라는 것을 원한다면 지속적으로 어떤 사람을 떠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단순히 여러분들의 외모나 돈, 직업만 보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보려는 남자나 여자들을 좋게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1조 원 정도의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예요. 그런 돈을 보고 부자시죠? 저랑 결혼해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과연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오케이? 라고 하실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유명한 의사야. 그러면은 직업이 의사세요? 무조건 결혼이죠. 결혼 가능? 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외모를 좋아한다는 것은 그 아름다운 외모가 사라져 버리면, 즉 늙고 병들면 떠나가 버린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돈을 좋아한다는 것은 돈을 좋아한다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 자체를 좋아해 주는 사람, 정서적으로 서로 교류를 할 사람을 찾고 싶어 할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신경 쓰는 이 외모라든가 경제적인 조건이라든가 직업 같은 것들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초반에, 그러니까 사람을 딱 보고 이성으로부터 쟤를 좀 알아가 볼까라고 생각하는 호기심을 줄 수 있는, 즉 1차 관문적인 매력은 될 수 있어도 지속을 시킬 수 있는, 이 사람을 영원히 떠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매력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거죠. 만나는 과정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외모가 되게 좋아서 만났어. 그리고 경제력이 되게 좋아서 만났어. 아니면 직업이 엄청 좋아서 만나게 됐어. 근데 만나는 과정에서 성격이 너무 안 맞아. 그래서 너무 자주 싸우게 된다거나 아니면 너무 의심을 해서 숨이 턱턱 막혀. 그래서 이대로는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든가,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친구들을 못 만나게 하고 구속을 너무 심하게 한다든가, 연락을 너무 심하게 강요한다든가, 개인적인 시간, 자유, 생각들을 완전히 존중하지 않고 무시한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외모만 좋고 부자고 그러면 다 용서가 되겠습니까? 아마 스트레스가 쌓여 죽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공격을 해대면요, 누구나 당연히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게 될 거고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한번 만나기만 하면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 있는 매력은 상대방의 그 어떤 외모나 경제력 이런 것들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 있는 매력들은 상대방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고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더 강력한 매력이 되는 거지, 단순히 외모, 경제력, 직업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뭔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을 때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서적인 의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조언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을 누군가에게 토로하고 싶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 하는 게 인간들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남친이나 여친과 헤어지고
재회를 할 때 친구들에게 기대고 "야 힘들어. 상담 좀 해 줘."라고 하는 일처럼 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친구들을 찾지 않습니까? 누구나 힘들 때 누구에게 기대고 싶어 하고 의지하고 싶어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인간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항상성과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항상 기대고 의존하고 싶어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쉽게 보면은 종교단체나 무당들이 그래서 돈을 버는 거죠. 뭔가 믿고 싶어 하고 확신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말이죠. 그런 원리로 여러분들이 연애를 지속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남친이나 여친에게 의존했을 가능성이 높고 누군가는 의존하는 쪽이 생길 거고 그 누군가가 바로 을이 될 겁니다. 의존하는 쪽은 을이 될 거고 의존을 당하는 입장은 당연히 갑이 되겠죠.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갑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 연애 일반적인 인간들에게 있어서는요. 사회적으로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 한 몸 챙기기 힘든 이 세상에서 누군가의 의존을 받게 되는 것, 그 스트레스나 불안을 갖다가 계속 받아주는 일들은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친구가 어떤 우울증에 빠져 있어. 여러분들은 도와준다고 해서 친구랑 같이 지내고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힘들고 지치고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간병하는 일도 그렇고. 그래서 대부분 헤어짐을 당할 때 "야, 너 되게 못생겼네.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외모는 1차적인 관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외모라는 것들은 그냥 1차적인 관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모를 가꾸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행동입니다. 대부분 헤어질 때 "내가 너랑 노력하면서 최대한 맞춰가면서 잘 해 보려고 했는데 야 너무 힘들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야 우리 그만하는 게 맞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야 못생겼네.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따라서 결론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매력은 외모나 경제력 같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일단 이 어떤 좋아하는 사람이랑 잘 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걔가 나한테 흥미를 가지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외모나 경제력이 좋아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즉 1차 매력이 좋아야지 상대방을 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꼭 1차 매력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간단하게만 얘기해 드리면 1차 매력은 관문인데 1차 매력을 안 볼 만한 상황을 만들면 돼요, 상황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대부분은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이 사귀는 과정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이 외모를 보고 만나는 거는 소개팅에서 밖에 없습니다. 외모나 약간 조건 이런 것들을 따져서 만나는 케이스는 상황적으로 소개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하는 케이스들 중에서 보면 돌싱 같은 자기가 뭔가 자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소개팅 같은 데 나가면 조건 같은 걸 막 따져서 소개팅을 매칭시켜 줘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상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소개팅 같은 데서 나가면 조건을 애초부터 따지고 시작을 하니까 사회적으로 1차 매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임이나 이런 데서 만나라고요. 왜? 거기서는 1차 매력을 안 보니까. 잘 안 보니까. 일단은 걔네들이 1차 매력을 안 보고 일단은 친해지는 데부터 시작을 해서 깊이 알아가는 데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2차 매력인 이런 정서적인 공유를 먼저 하다 보면 1차 매력이 별로 중요해지지 않게 되는 상황을 만들면 되죠. 일단은 그렇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후속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정서적으로 상대방이 의존하게 만드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 한번 배워볼게요. 사람들은 아무에게나 의존을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치 고민이 있다고 해서 아무한테나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놓지 않는 것처럼 일단 정서적으로 기댈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기대는 행동을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딱 봐도 바빠 보이고 이런 사람한테는 애초에 상담을 받을 수가 없죠. 뭔가 정서적으로 기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전화해 봐야 어차피 바빠. 그럼 걔한테 전화를 하기가 불편하죠. 걔가 뻔히 바쁠 거 아는데 전화하기는 좀 껄끄럽잖아. 그러면 의존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담사로서의 자질이라고 나와 있는 어떤 학술 자료, 책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상담사의 자질은 전문적인 지적 능력, 건강한 자존감, 정서적인 공감 능력,
융통성, 자신감 및 유머 이렇게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전문 상담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여친이나 남친을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정서적인 의존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매력을 갖추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요건들을 어느 정도는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첫 번째가 일단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너무나도 쉬운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들어줄 수 있을 만한 여유가 되려면 선제적으로 내 자기 통제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여유가 있게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자기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즉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삶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고 여유 시간도 만들어 놓을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말이 뭐냐면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는 말을 갖다가 계속 해드려요. 여러분들에게. 왜? 내 몸을 온전히 해야 가정도 보살피고 나라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유가 없고 바쁘고 데이트할 만한 시간이 없는데 연락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데 누군가와 연애를 한다는 것은 상황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일이고요. 이별을 당하게 되고 매달리게 될 좋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펫샵에서 이쁘다 이 강아지. 너무 예쁜데 그래서 강아지를 데려와서 집에다 데려놔. 근데 우리 집은 원룸이야. 그 회사 일로 바빠 가지고 집에 안 들어가. 그러면은 강아지가 어떻게 해 놓겠어요? 집안을 개판으로 만들어 놨겠죠. 강아지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하루 종일 집에만 갇혀 있고 산책도 안 시켜 주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스트레스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이 강아지 못 키우겠다라고 하면서 파양을 하게 되는 거죠. 즉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여유가 없으면 당연히 누군가를 데려다가 관리를 해 주고 누군가를 기대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의 연애가 바로 그렇습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외모가 좋고 예쁘다고 해서 쫓아다녀서 만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관리 못 해줘 가지고 "야 나 감당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떠나보내는 남자들, 여자들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제 여자들의 외모를 보고서 남자들이 쫓아다니다가 대부분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바로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정서적인 의존을 할 수 있을 만한 여유를 갖추지 못하면 반드시 헤어지게 된다. 상대방을 떠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이거를 갖다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건강한 자존감, 정서적인 공감 능력, 융통성 이런 것들을 발휘하려면 기본적으로 여유가 되셔야 돼요. 여유가 돼야지 내가 건강한 자존감도 생기고 정서적으로도 공감할 수 있죠. 그래. 너가 그렇구나. 여유가 돼서 들어줄 수가 있잖아. 근데 내가 바쁘고 정신없고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야야 나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너 얘기 들어주기가 힘드는데. 여자친구가 그러면은 말문이 턱 막히죠. 그러면 얘 남자친구로서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떠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자, 아무튼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데 경험이 많고 철학이 있어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재회 상담을 받는데 모태솔로한테 가서 상담을 받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진짜 여자를 많이 만나보거나 남자를 많이 만나본 경험이 많은 바람기 많은 친구에게 가서 조언을 구할 것 같습니까? 뭔가 믿을만하고 뭔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놓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학술 자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지적 능력도 있고 철학도 있어 보여야 됩니다. 그 철학에 대해서는 제가 메타프레임 그리고 자존감을 해치는 나쁜 악습 강의에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자존감, 나의 철학 이런 것들을 확고하게 하는 방법을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메타프레임 시간에 따로 또 설명을 다 해드릴 테니까 강의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